하루에 200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스승님. 저는 상단 광고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링크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아까 세 탭으로 열기를 해제를 했는데 이 친구는 또 따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HTML로 가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네, 안녕하세요. 선한보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옆에 프레들링님이랑 손님 한 분을 초대시켜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프레들리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수익형 블로그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01년생 이찬송 프레들리라고 합니다. 네. 지금 01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수익형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수익형 블로그로 조금 더 교육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익형 블로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블로그도. 네네. 뭐 어떤 블로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블로그도 아니고 그냥 이 수익형이란 건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티스토리랑 요즘 핫해지고 있는 워드프레스,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두 가지를 다 해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광고는 이제 대부분 구글 애드센스 하고 저는 데이블이랑 쿠팡 파트너스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되게 다 다양하게 하시네요. 네. 돈 되는 건 다 하시는. 네, 돈 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수익형이네요, 진짜. 맞아요. 수익형 돈 벌기 위한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수익은 이제 애드센스랑 데이블이랑 쿠팡 파트너스 다 합쳐서 그래도 월 400에서 500 사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사실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평균으로 잡으면 그래도 3, 400 정도는 나오고 있다. 평균 3, 400. 그러면은 최고는 얼마나? 최고는 그래도 월에 800만 원 좀 넘게 벌어봤어요. 하루에 얼마?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까지도 나와요? 하루는 이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데 하루에 200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스승님. 저도 그때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같이 터져가지고 저도 하루에 200만 원까지도 벌릴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실력도 좀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그 전에 뭐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그렇기에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요리를 계속 해온 사람인데 요리 전공으로 고등학생 동안 열심히 살다가 이제 대학교도 요리 전공으로 가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뒤에 막 책을 읽다가 난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겠어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뭐 스마트 스토어 구매된 그리고 뭐 수익형 블로그 뭐 이모티콘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블로그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시다가 만만해 보이는 게 이제 블로그에서 시작하셨다.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사실 승인도 정보가 없다 보니까 무작정 글만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승인을 못 받았었어요. 4개월 계속 막 두세 번 승인을 떨어지고 이제 완전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을 했기에 처음에는 그게 엄청 힘들지 않았나. 처음에 승인 받는 게 가장 힘들죠. 네, 그렇죠. 정보가 없으면 맞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승인 받고 나면 승인 받으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 중에 들은 게 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걸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제 요리 쪽으로 일을 계속 전공을 해오다 보니까 일도 이제 부엌에서만 주방에서만 하게 된 거죠. 근데 주방에서 하는 일은 다 시급제잖아요. 근데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주변 친구들 이렇게 막 취업하는 것도 보면 이제 월에 230, 250 이렇게 버는데 이제 상사분들 봐도 이렇게 월 300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사업을 찾게 됐고 수익형 블로그가 제일 좋았던 게 글만 쓸 줄 알면 되고
초기 자본은 거의 안 들고 그쵸. 제일 만만하지 않나. 그래서 바로 시도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본이라고 할 수 있게 맞아요. 글만 쓰면 된다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약간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렇다고 이 글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혹시 이 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글 쓰는 팁. 네. 저는 사실 이제 다양한 유익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서 이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네. 사실 저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막 내가 내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검색을 많이 해서 상위 노출된 애들이 왜 상위 노출이 되는지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관련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수익형 블로그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고수분들이 은근히 맛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떨궈주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받으면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막 이제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고수분들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분들이 단 댓글까지 다 찾아보고 그것들과 관련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다음에 검색도 해보고 구글에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진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결국은 글만 많이 쓴다고 돈이 벌리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네. 키워드를 잘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를 잘 알기 위해서는 검색과 벤치마킹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그러면은 저도 벤치마킹에 대해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마다 벤치마킹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프레들리님의 벤치마킹 팁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고수분들 글을 다 읽는 거 그거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이제 오픈 채팅방도 고수분들이 이렇게 막 이거 해봐라 하면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막 검색해보고 막 연결하려고 해보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검색하는 거에서 벤치마킹 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가 뜨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상위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걔네가 저희의 자습서 같은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로 글을 쓴다면 그 키워드에 상위 노출된 애들의 글 길이는 얼마인지, 사진을 몇 개를 넣었는지, H 태그에는 무슨 키워드를 넣었는지, 목차는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를 찾아보고 나서 고수분들이 하는 정보들을 좀 취합해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검색해보고 활용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아닌 자습서를 봐야 된다. 네. 되게 좋은 말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블로그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좀 힘드신 일도 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수익형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티소리를 하신다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일단 처음에 승인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요리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다이소 가가지고 이렇게 요리 예쁘게 플레이팅 할 수 있는 것들 사서 집에서 이렇게 다 찍어가면서 요리 레시피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70개인가 써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승인 팁들을 많이 알기에 쉽게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승인 거절 날라올 때. 그 다음에 막히는 벽이 저품질이겠죠. 다음에서 저품질을 먹으면 저는 네이버, 구글 상위 노출을 전혀 생각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다음에서 저품질을 먹고 나니까 이제 다음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벌리던 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뒤로 너무 답이 없다 해서 2달간 포기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네이버, 구글 상위 노출 공부하고 외부 유입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다음 저품질은 이제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승인 팁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승인 팁은 일단 로봇이 좋아하는 글을 쓴다라고 많은 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구글에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글이 좋아하는 글은 저는 나무위키 같은 그런 글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텍스트 위주로 많이 채워넣어요. 그리고 그냥 대중적인 글을 저는 적진 않아요. 승인을 받을 때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문서수가 뜨거든요. 저는 몇 페이지 막 그런 거. 네네, 막 10만 개의 문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저는 그게 10,000개 이하인 주제들을 찾아서 적어요. 이거 완전 팁이네. 막 여행 이런 것들을 저는 안 적거든요. 완전 챗GPT로 해도 승인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진짜 저도 모르는 듯한 글들을 이제 찾아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승인이 잘 나더라고요. 되게 이거 팁이네요. 네. 저도 오늘 하나 배워갑니다. 10,000개 이하의 글들을 잘 써야지 승인이 더 잘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좀 없는 주제들을 잘 써야지 가치가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이렇게 승인이 잘 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보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 봐서 네, 더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티스토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워드프레스는 검색 유입을 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 저는 워드프레스로 외부 유입 경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외부 유입은 이제 친구들 글을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버리지까지 같이 활용을 네,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네, 이렇게 글 하나 쓰면 10,000원 줄게 하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궁금한 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네네. 대학생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책을 읽고 이제 시간과 돈을 바꾸지 않는 일을 하겠다 결심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 뒤에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그냥 유튜브에 검색어로 돈 버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이비효정 미남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알고리즘에 떴었어요. 근데 막 하루에 그러니까 월 300만 원 블로그로 번다 막 이런 것들이 있길래 그분 거 유튜브 거 무료 영상을 보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거 같이 하자고 안 해요? 근데 사실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무시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블로그로 내가 돈을 벌겠다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 처음엔 당연히 저도 승인이 4개월 동안 안 났는데 진짜 열심히 포스팅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뻘짓이다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부모님도 그냥 이제 취미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올라가고 월 50쯤 벌 때부터 이제 친구들 태세가 바뀌었어요. 나도 가르쳐 달라. 부모님도 이제 강의 듣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투자해 줄게 이렇게 해서 강의비도 대주시고 그렇게 계속 늘려갔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처음에 시작해서 똑같았거든요. 진짜? 네, 처음에 이런 게 있대요. 같이 하자 이러다 열심히 해. 맞아요. 그러고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너가 그걸로 1,000만 원 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맞아요. 상을 쥐고 내가 죽어버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그 친구들. 근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비난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면은 굳이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고 태세가 변환됐을 때도 그때는 또 알려주시면 또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생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요리만 하시면서 대학생으로서 네. 이렇게 있던 건데 인생이 되게 많이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바꿔준 책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21살 때부터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책을 진짜 싫어했고 처음에 서점에 가서 혼자 읽었던 책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처음 읽었고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읽었던 책이 부의 초월 자산 네, 이런 책들을 읽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막 집중해서 자기계발서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추천을 하자면 네. 저는 원싱이라는 책이 있는데 원싱. 이게 이제 친한 누나가 선물을 해줘서 읽게 되는데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일을 떠벌리는데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싱 책을 읽고 이제 인스타 할 때는 인스타만 빡 블로그 할 때는 블로그만 빡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과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책 약간 입문 네.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나요? 이제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각은 없는데 이제 돈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도 그 책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모르겠고 그냥 알바해서 돈만 열심히 벌었어. 근데 딱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때 이 책을 접하면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왜 나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런 느낌을 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이란 게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냥 노동으로만 일을 해서 벌어야 된다라는 것만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맞아요. 좀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들인 것 같네요. 그러면 프레들링님은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티스토리도 같이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혹시 정책 변경에 따라서 좀 수익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딱 7월 초였죠. 7월 초에 이제 자체 광고 들어오게 되면서 저도 사실 수익이 전 좀 많이 내려갔어요. 반토막 이상으로 깎였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근데 사실 워드프레스 쪽에서 수익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 또이또이가 됐었는데,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건 비추하는 것 같아요. 왜요? 예, 키워드를 볼 줄 알고 트래픽을 넣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워드프레스를 바로 시작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시면 워드프레스에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 중에 티스토리를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티스토리의 장점이 다음에서 상위 노출이 된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어떤 키워드는 아무리 해도 이제 기사들이 다 먹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티스토리는 어떤 키워드는 상단 노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를 볼 줄 모르는 분들은 티스토리로 시작을 하셔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다 써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키워드는 돈이 안 되구나, 이 키워드는 돈이 되구나, 점점 시야가 트이고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감이 잡히는데, 그거에 실험이 없이 워드프레스를 시작한다? 열심히 글 써서 막 6개월 뒤에 노출돼도 돈이 안 되는 글일 확률이 높아요. 저도 약간 동의하는 편인 거죠. 똑같이 저는 티스토리 연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초반 수익도 맛봐야 되고, 맞아요. 이 동기부여가 되려면 일단은 진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맛봐야 되는데, 워드프레스 하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의심에 빠지게 되고, 키워드를 잡는 거나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요령 없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3개월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해도 안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얘기 주신 것 중에 워드프레스를 해서 하신 분들 중에 티스토리 안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티스토리를 먼저 했고 워드프레스를 했고, 저도요. 그러다가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된 거고, 저도 처음부터 워드프레스를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 티스토리이고, 이 첫 발을 떼게 해주는 디딤돌 같은 역할이다. 맞아요. 티스토리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티스토리 블로그로 처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레들링님만의 글 쓰는 스타일이 다들 다를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상단 광고 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링크들.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아까 세 탭으로 열기를 해제를 했는데 이 친구는 또 따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HTML로 가서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네. 어떠셨나요? 일단 이런 정식 촬영을 저도 처음 와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고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해야겠다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감정도 좀 생긴 것 같고, 또 이렇게 저도 꿀팁 많이 얻어가는 자리여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부족한 거 많은데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촬영. 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같이. 네, 그러면 오늘 프레들링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무료 세미나도 하신다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좀 같이 공부하시고 성장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